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LG 트윈스 2025 시즌 개막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는 이 안전사고 여파로 인해서 안전점검 때문에 또 창원에서의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일단은 또 새로운 한 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7연승 이후에 이 만나는 구단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KT와 기아를 만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어차피 144경기 하면서 안 만날 상대였고 언젠간 또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연승 기간 동안 잘 해왔는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승 기간 좀 오래 이어갔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이지만 또 야구가 쉽게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게 야구기 때문에 연승은 또 언젠가는 끊기고 하겠지만 연승이 끊긴 이후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또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엘침마당은 연승 잘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연승 이후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트윈스 개막 7연승으로 구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개막전부터 현재 연승이 끊기지 않았고 7승 무패입니다. 7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이겼습니다. 개막 7연승으로 종전의 기록은 2017 시즌의 개막전부터 해서 그때는 이제 고척에서 개막 3연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중에 개막을 해서. 그래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해서 6연승을 했는데 이후에 좀 연패가 있어서 결국 해당 시즌은 또 가을 야구 진출을 못했죠. 이 6연승을 넘어서서 7연승으로 LG 트윈스가 7승 무패로 시즌을 시작하고 있고 KBO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KBO 개막 최다 연승 팀은 2003년도에 삼성 라이온즈, 2022년에 SSG 랜더스가 기록한 10연승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2 SSG 랜더스 이 연승 이후로 계속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 시즌 우승하고 또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동안 1위라는 곳에서 한 번도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2 시즌에 LG 트윈스가 맹추격을 했지만 그리고 2003년의 삼성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이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LG 야구를 본 지 2년 차라서 저도 이 시즌에는 삼성이 이승엽 선수의 56호 신기록 그때 막 잠자리채 들고 다 야구장 가고 그랬었죠. 그 공 잡기 위해서. 그 신기록에 조금 몰두가 돼 있어서 삼성이 개막 10연승을 한지는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개막 이후에 삼성이 원래는 여름성이라는 또 타이틀이 있잖아요. 여름에 유독 잘한다. 근데 이 시즌에는 후반기에 좀 부진하면서 1위에서 순위가 점점 3위까지 내려오면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SK에게 탈락을 하고 뭐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즌에 SSG가 개막 최다 연승을 달리고 또 우승을 한 만큼 우리도 충분히 연승 이후에도 후유증만 없다면 좋은 시즌 치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개막 7연승 사실 분석을 어떤 부분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공격, 수비, 주루. 흔히 이를 전통적으로 야구의 3박자라고 하는데 공격, 수비, 주루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 쪽을 보면은 먼저 맞춤 선수 기용, 특히 야수 쪽에서 우리가 지난 시즌을 보면은 뭐 올 시즌 지난 시즌에서 감독님이 달라졌다, 감독님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고 사실 지난해에도 염경엽 감독은 뎁스를 좀 많이 활용하고 싶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선수들이 좀 빠져나간 게 많았어요. 생각해보시면은 김민성 선수 트레이드로 나갔고 정주현 선수는 은퇴를 결정을 했고 백업을 하던 구본혁 선수가 들어왔지만 지금 쓰고 있는 송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이 정도까지의 기량은 올라오지 못했었고 좀 힘들었었고 기량적으로 그리고 이영빈, 문정빈, 이주원 3명의 선수는 다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는 사실 셀러리캡도 위반을 했잖아요. 우승 이후 시즌이라서 주전 위주로 조금 가는 게 맞았었고 마땅한 백업 선수가 구본혁 선수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퓨처스에서 팀이 좀 부진한 시기가 맞물렸죠. 그래서 퓨처스 감독도 서영빈 감독에서 김정준 감독으로 교체가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뎁스를 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경엽 감독이 잘 캐치를 하고 준비를 시켰다. 그래서 백업 선수들을 준비시키기 어려워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발생이 됐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마무리 캠프부터 이주원, 문정빈, 송찬희, 최원영, 이영빈 이 선수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정말 1군 주전 선수들과 견줄 정도로 기량을 올리기 위해서 지난 마무리 캠프부터 올해 스프링 캠프까지 개인적으로도 또 노력을 한 게 있겠습니다만 팀도 또 염경엽 감독도 코칭 스태프도 이런 부분들을 잘 주목을 하면서 또 김정준 수석 코치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2군 감독을 했던 경험이 결국 2군 감독을 했을 때 이 선수들을 좀 써봤거든요. 그렇게 맞아떨어지면서 1군 멤버로 이 선수들이 올라올 수가 있었고요. 그냥 무작정 뭐 빨리 빼고 뭐 늦게 빼고 스타팅에 넣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수들을 진짜 다 쓰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에 라인업 나오면은 어떤 선수가 나와도 언제는 해주겠지. 그리고 이 선수가 빠지고 대타로 누가 나와도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런 상황이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성주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지만 그 뒤에 다 있잖아요. 송찬이 있고 문정빈 있고 이영빈 있고 또 최원영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전들을 돌렸을 때 이제 후반부에 승부를 걸 타이밍에 대타라든지 대주자라든지 대수비라든지 좀 쉬고 있는 선수들이 나중에 결국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팀이 더 강력해진 모습. 염경엽 감독이 원했던 우리가 앞서고 있어도 후반부에 승부를 볼 수 있으면 승부를 봐서 완전히 상대를 좀 압도하는 그런 경기를 많이 해야 된다. 선수들의 집중력도 요구를 했고 실제로 선수 기용면에서도 승부처를 걸 때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그냥 주전들이 계속 뛰거나 뭐 잠깐 나온 선수들이 계속 뛰거나 하는데 우리는 주전들이 잠깐 쉬어도 백업들이 잘해주고 백업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는 주전들이 나와서 해결을 해주고 이게 팀 야구죠. 이게 뎁스를 활용하는 야구. 그래서 조금 연승 기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승 기간에 우리 주전 야수들이 진짜 대부분 한 경기 이상은 경기 후반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체력 안배를 위해서 지명 타자로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대로만 잘 가면은 뭐 연패를 하더라도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해서 쓰면은 우리 또 퓨처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도 아마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또 기량이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1군에서 선수들을 불러서 메이저 투어를 통해 또 기량을 쌓고 또 이후에 1군 콜업까지 이어지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또 1군 백업으로 성장을 시키고 이런 시스템이 또 쭉 돌아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역시 투수력과 팀 수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도 선발 야구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 수차례 강조를 했지만 개막 7연승 기간 동안 선발 투수들이 모두 6이닝 이상을 소화를 해줬고요. 7경기 가운데 6차례 퀄리티 스타트와 5차례 선발승, 3차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그러니까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로 투구를 했다는 거고요.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는. 그리고 한 차례 완봉승, 임찬규 선수 완봉승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긴 게 아니에요. 진짜 선발이 잘 던지고 타선이 터지니까 우리가 불펜이 약점인데 그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이겼다는 거죠. 이제 불펜도 사실 불펜이 해줘야 될 몫들이 정규 시즌 중에 있을 건데 여기서 조금 체력을 비축한 걸로 연투도 나중에 가면 하고 또 장현식부터 시작해서 장현식은 이제 아마 이번 주 주말 경기부터 돌아올 것 같고 장현식 이후에 또 다른 선수들이 쭈르륵 오죠. 6월에는 유영찬 선수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정용 선수가 오고 그 다음에 또 함덕주 선수가 오니까 뭐 정말 이 불펜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심지어 이 불펜이 잘해서 이긴 경기들도 연승 기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백승현 선수나 이지강 선수나 박명근 선수나 김강률 선수나 김지성 선수나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김영우 선수의 가능성도 봤고요. 그래서 이 선발진이 이렇게 끌어주니까 불펜 선수들도 준비할 기간이 길어지고 사실 지난해에도 초반에 잘 나가긴 했는데 선발 투수가 이닝을 조금 못 소화해주니까 불펜의 과부하로 이어지고 또 잡을 경기들에서 좀 역전패를 당하고 왜냐면 타격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타선이 잘 치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올 시즌에는 선발 야구가 됐는데 지난 시즌에는 외국인 투수들부터 조금 흔들림이 있었으니까 또 지난해 임창규 선수도 초반에 조금 부진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투수력에서 안 될 때 확 좀 무너지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면서 3위라는 성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일단 이대로 선발 야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팀에 비해서 가장 저는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베테랑 선수들은 워낙 우리 수비가 원래 좋았잖아요. 근데
이주원, 송찬희, 문보경 요 선수들 수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주원 선수도 지금 백업 포수로도 1군에서 꾸준히 뛰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잔실수들은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많은 시간을 나온 건 아니지만 투수와의 호흡을 맞추는 데 있어서나 뭐 크게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저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찬희 선수 지난해 정말 퓨처스에서 외야 수련을 했죠. 1년간. 그 이후로 1군에 올라와서 지금 수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문보경 선수의 3루 수비도 몸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경기에서 무실책을 하다가 지난 경기에서 실책을 2개를 했는데 뭐 그거는 추위와 강풍 때문에 NC는 4개를 했습니다. 상대팀이.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경기들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수비하는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뭐 투수들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야수들도 계속 지금 날씨에 밤 경기에 서 있으면은 진짜 춥거든요. 그냥 수비가 빨리 끝나야 빨리 더가웃에서 준비할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선수 집중력 문제랑도 솔직히 저는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 시간을 짧게 가져가니까 실책이 많이 없으니까 타석에서의 집중력 상승 효과도 이어지면서 타격 사이클도 좀 오래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루인데요. 와, 이 부분도 저는 더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아직 7경기지만 지난 시즌들처럼 뭐 과감할 땐 과감하고 그래서 주루사도 조금 생기는데 우리가 추가 진루 확률이 좀 높아졌고 도루 성공률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8번 시도를 했거든요. 7번 성공하고 한 번밖에 실패를 안 했습니다. 성공률이 너무나 좋고 상대는 계속 견제를 해요. 우리가 주자가 나갔을 때 이 팀은 무조건 뛰는 팀이다. 그래서 타자와의 승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무작정 뛰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뭐 스타트를 끊을 때는 끊고 또 스타트를 끊으면서 타자들이 히트앤드런을 하면서 또 점수가 나고 기회가 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타자한테는 더 이득이고 또 투수들이 우리 팀을 상대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결국 이게 지금 발전된 주루 플레이가 또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몇 년 전만 해도 팬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다른 팀들보다 조금 우승권에 못 가는 이유는 번트를 못 댄다. 추가 진루를 못 시킨다. 한 베이스를 더 못 간다. 이런 팀의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었다. LG는 그게 문제다. 그래서 20 몇 년간 우승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최근에 번트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희생 번트를 댈 땐 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점 싸움에서 이기고 막으면 또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7번 시도에서 6번 성공을 했고요. 추가 진루 역시 최다 성공으로 리그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홈런 개수도 많습니다. 홈런도 기아 13개, 삼성 12개 이어서 11개로 3위거든요. 빅볼과 스몰볼을 모두 잘하는 팀. 이게 강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루 부분에서도 분명히 플러스를 가져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승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연승 이유가 더 중요하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당연히 144승으로 끝내는 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7 시즌에도 6연승 이후에 바로 좀 연패를 좀 길게 하면서 벌어놓은 승수를 까먹었었고 또 2017 시즌은 전체적으로 팀 타격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 월별 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독 좀 치고 올라가야 될 때 스위패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당하면서 결국에는 5강 탈락으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팀 타선도 끝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승이 끝나더라도 연승 기간 동안 뭐가 잘 이루어졌는지만 선수단과 코칭 스텝이 생각을 하면은 한 번 지더라도 내일 다시 이길 수 있는 또 한 2연패, 3연패를 하더라도 바로 끊고 다시 연승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팀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승 기간 동안 가장 잘하는 거는 저는 2가지라 생각을 하거든요. 선발 야구랑 야수 뎁스 활용하면서 타격 사이클 안 떨어지게 하는 거. 그 2개만 계속해서 우리가 지더라도 뭐 로테이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취소된다고 해서 뭐 갑자기 크게 로테이션 일자를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다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데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선발을 준비 안 해놨다가 확 무너지고 이런 것만 좀 대비를 하면은 선발 야구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수 뎁스 활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전들이 부상도 있을 거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슬럼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체력 안배를 하느냐 또
백업 선수들도 기량이 떨어지지 않고 1군에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눈도장을 찍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시즌 내내 보여준다면 우리는 정말 연승이 끝나더라도 또 크게 후유증 없이 위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7연승 중에 또 엘침마당 시간을 통해서 연승 비결과 또 연승 이후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내일부터 또 원정 수원에서 시작되고요. 올 시즌 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KT 그리고 기아와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와 기아의 맞대결 이번 6연전 잘 치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